안녕하십니까. 엑서지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 2에서 나오게 되는 주제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과 예제 풀이를 병행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 이제 엑서지 소개. 일단 엑서지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식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식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엑서지는 사용 잠재력을 정량화하는 상태량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연료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곳에 불을 붙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료는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엑서지가 어떻게 되냐를 지금 판단을 해보자는 건데, 먼저 이 상태에서 여길 1번 상태라고, 여길 2번 상태라고, 여길 3번 상태라고 했을 때 1번 상태에서는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막 불을 지폈고 연료도 충분한 상태니까 연료가 충분. 그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열량도 많을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많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료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연료가 바닥을 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서 엑서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1번 상태에서는 엑서지가 높다. 2번 상태에서는 1번보다는 작다. 3번 상태에서는 엑서지가 이제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엑서지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일정하더라도 쓸모의 정도는 상황마다 다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보존되죠.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엑서지는 점점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존이 되지 않죠. 쓸모 있는 정도가 계속 유지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밥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걸 또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살짝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 예시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쓸모가 있고요. 여기는 쓸모가 없어졌죠. 연료를 씀에 따라서 쓸모 있는 정도와 없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걸 엑서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과정의 비가역성 때문에 초기의 잠재력이 크게 파괴된다. 비가역적이다라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고 치면 다시 못 되돌아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엑서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높은 곳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엑서지는 파괴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서지 파괴와 손실, 여기서 감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뭐 파괴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잘 와닿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엑서지 뭐 파괴율이라는 개념과 엑서지 파괴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개념이. 지금 와서는 헷갈리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감소라는 표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엑서지 파괴의 개념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엑서지 파괴는 잠재성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거는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잃는다라는 의미는 엑서지 차이만큼 주변 환경에 열을 전달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곳에 사용되지 않고 시스템 내부의 비가역성에 의한 엑서지 손실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엑서지 파괴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엑서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엑서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엑서지는 변화할 수 있죠. 그럼 엑서지가 변화하게 하는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요인은 쓸모가 있다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 쓸모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1번에서 설명드린 주변 환경에 열을 전달하거나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게 지금 1번과 2번은 인위적인 변화는 주지 않은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엑서지 파괴의 요소입니다. 나중에 예제를 풀게 되면 이것과 더불어서 더 다양한 엑서지 파괴의 예가 나오는데 일단 그것들은 예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인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엑서지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 엑서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엑서지 파괴 요소가 있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엑서지 주변 환경과 사상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큰 바운더리, 이거를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상태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엑서지 기준 환경, 온도와 압력이 TP로 균일한 매우 큰 단순 압축 시스템이다. 비가역성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상태량의 변화가 없다. 즉 엄청 큰,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를 비교했을 때 지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엑서지 기준 그 우주가 크게 변화하나요? 변화 안 하죠. 그래서 그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태, 관심 있는 시스템이 환경과 온도와 압력이 같아지고 환경에 관한 정지에 있다면 이 시스템은 사상태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고, 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환경의 상태량은 변화 없다 했죠. 그래서 그거의 상태량을 좀 P0, T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PT라고 했을 때 이 P와 T가 결국 P0, T0로 가게 되면 이 시스템은 사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사상태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1번과 2번 과정이 일어나는데 1번 과정은 뭐겠어요? 만약에 t가 t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환경과 같아지려면 이쪽으로 열을 방출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과정을 제가 주변 환경에 열을 전달하는 이 과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열 전달이 있으면 당연히 일도 있겠죠. 그래서 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내부 안에서 이 내부에 예를 들어서 뭐 터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열교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기어박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내부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찰이 대표적이겠죠. 거의 다 마찰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도 엑서지 전달이 일어난다. 엑서지 파괴가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AI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엑서지 손실의 다양한 예시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뭐 열 전달과 일 전달은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엔트로피와 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 접근을 충분히 하시고요. 환경과 서상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환경은 단순 압축 시스템인데 이 단순 압축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크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연력학 1에서 PV 선도와 TS 선도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분명 X축과 Y축에 의해서 어떤 그래프가 결정되고 거기서의 상태량을 뭐 이런 데서 찍었죠. 그래서 PV만 알면 이 지점에서의 어떠한 상태량도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실제 세계에서 보면 두 개의 독립 상태량이 아니라 모든 상태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그래야지 정할 수 있겠죠. 다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개의 상태량만 알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내서 상태량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단순 압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서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엑서지는 시스템이 환경과 평형 상태가 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 사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얘기겠죠. 사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에 환경과 상태량이 같아지니까 그게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과 환경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입니다.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론 1이다. 전체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환경을 정의했고 시스템이 정의했잖아요. 그럼 전체 시스템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이론 1 WC, 여기서 밑에 C를 표시하면서 이게 전체 시스템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엑서지 평가를 제가 직접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정을 했듯이 당연히 전체 환경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전체 시스템은 아니 주변 환경 시스템은 죄송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열 전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열 전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QC가 0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평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평형식. 그리고 또 뭐 에너지 평형식이 있으면 엔트로피 평형식도 있겠죠. 이 식을 연립해서 전체 시스템의 1로 나타내면 그것이 엑서지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델타 EC는 QC-WC라고 할 수 있는데 QC는 0이었죠. 근데 이건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상태의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하고 초기 상태의 에너지를 E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에너지 변화를 이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에서 E입니다. 근데 E 제로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U0 플러스 델타 KE0 플러스 델타 PE0인데 사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정지에 있죠. 정지에 있으니까 날아가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위치 변화도 거의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에너지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델타를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에너지 변화는 델타 U0로 표현할 수 있을 델타 U2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왜냐면 환경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게 변화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거는 그러면 U0 빼기 2에다가 플러스 델타 U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델타 EC가 마이너스 WC였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무슨 식을 적용한다 했죠? 엔트로피 평형식입니다. 엔트로피 평형식은 이거분의 T분의 델 Q인데 델 QC가 0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엔트로피 생성과 같아지는데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S0 마이너스 S죠. 사상태가 나중 상태니까 플러스 델타 S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C는 S0 마이너스 S 플러스 델타 S2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과 이걸 어떻게 연립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의 엑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상태와 관심 있는 시스템의 상태량만으로 엑서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환경에 엑서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환경을 단순 압축 시스템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델타 UE가 델 Q는 TDS라는 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TDS 마이너스 PD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긴 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건 T0, P0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의 상태량을 T0, P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로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이걸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WC는 U0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델타 이제 저걸 대입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T0 델타 S2에 마이너스 P0 델타 V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이 식을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WC는 마이너스 U0 마이너스 2 플러스 T0에 넘겨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S 마이너스 S0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C에 마이너스 P0 델타 VE가 되겠죠. 이 식을 밑으로 가져와서 최종적인 엑서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WC가 엑서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U0 마이너스 T0에 S 마이너스 S0에 마이너스 P0 델타 VE에 마이너스 T0 시그마 C인데 우리가 그러면 E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U 플러스 KE 플러스 PE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밑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초기 시스템의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C는 그리고 또 하나 델타 V이잖아요. 이 V는 뭐였죠? PV였으니까 P 델타 V에서 V는 부피잖아요. 그래서 부피 변화인데 V이면 환경의 부피 변화죠. 그러면 이것은 환경의 부피 변화는 뭐랑 같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 전체 시스템의 부피는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의 델타 VC는 0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죠? V0 빼기 V겠죠. 왜? 사상태가 나중 부피고 초기 상태 부피를 빼면 사상태 빼기 시스템 초기니까 그게 부피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델타 VE는 마이너스 V0 빼기 V가 되면서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WC는 죄송합니다. WC는 이 식 일단 대입을 할게요. U 빼기 U0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엿다 대입하고 이거를 엿다 대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걸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P0에 잠시만요. P0 델타 UE 뭔가 계산이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면 플러스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V0 V 빼기 V0가 되겠죠. V0가 될 거고 마이너스 T0에 S 마이너스 S0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KE에 플러스 PE에 마이너스 T0 시그마 C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얘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엑서지의 정의는 최대 이론 1입니다. 최대 이론 1이라고 하면 비가역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가역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그마를 0으로 만들어주는 컨셉을 자주 사용합니다. 최대라는 값을 했을 때. 그래서 엑서지는 항상 이게 0이 되면서 이게 날아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C라는 놈을 그냥 대문자 2로 생각하면 이거를 엑서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U 빼기 U0 플러스 P0에 V 빼기 V0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 플러스 KE에 플러스 PE가 되면서 최종적인 엑서지 평가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쌓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똑같이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식 단위 하나하나당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엑서지의 중요한 면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앞서서 개념적인 이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엑서지는 시스템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속성이다. 그러나 일단 환경의 상태가 명시되면 시스템의 상태량만으로 엑서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엑서지는 시스템의 상태량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시스템의 엑서지를 평가하는 식을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결국엔 시스템의 상태량, 환경의 상태량. 즉 시스템과 환경의 상태량만으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엑서지는 시스템의 상태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엑서지는 음수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시스템이 사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에 있으면 시스템을 사상태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시스템 은이죠. 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시스템이 사상태로 향하여 어떤 변화를 할 때 최소 0의 일로도 수행될 수 있다. 이 말은 최소가 0이라는 얘기랑 같겠죠. 그리고 엑서지는 비가역에 의해 파괴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상태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했다면 엑서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엑서지가 완전히 0이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주 조그만 미세한 잠재력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엑서지는 시스템의 사상태에서 주어진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리를 크기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시스템이 있고 최종적으로 사상태로 가는데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2제로에서 2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C를 사상태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환경에서 시스템으로 가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사상태에 있을 때 열 및 기계적으로 환경과 평형 상태를 이루며 엑서지의 값은 0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엑서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엑서지에 대한 열 기계적 기여는 0이다. 그러니까 사상태에 도달했을 때에는 열적인 평형 상태와 기계적인 평형 상태. 열적인 평형 상태는 수없이 많이 배웠을 거고요. 기계적인 평형 상태는 뭐 예를 들어서 F는 정력각정 평형이나 뭐 멜로시티 이런 측면에 대한 평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엑서지와 엑서지 변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엑서지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U 빼기 U0에 플러스 P0에 V 빼기 V0에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에 마이너스 T0 플러스 K2에 플러스 P2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 엔트로피 항은 제거됩니다. 그래서 보면 비엑서지래. 비체적 어떻게
비최적을 V라고 하면 M 곱하기 V가 전체 최적이 됐잖아요. U는 M 곱하기 B 내부 에너지, V도 U로 끄집어낼 수 있고, 얘도 U로, 얘도 질량 다 끄집어낼 수 있죠. 얘도 질량이 있고, 얘도 질량이 있죠. 그러면 양변에 M으로 나눠보면 M분의 1을 이제 B엑서지 스몰 e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비상태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 비내부 에너지고요. 얘 비체적이고요. 얘는 비엔트로피고요. 얘는 2분의 V 제로가 될 V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GZ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비엑서지고요. 엑서지 변화, E2라는 엑서지가 있고 E1이라는 엑서지가 있으면 이걸 뺀 게 엑서지 변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U2 빼기 U1이 될 거고요. P0에 V2 빼기 V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T0에 S2 빼기 S1이 될 거고요. 2분의 V2제곱에 V1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G Z2에 Z1이 되면서 엑서지 변화까지 다뤄봤습니다.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엑서지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적인 이해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 엑서지가 변화하는 동안에 엑서지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배웠고, 환경과 사상태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엑서지 정의는 최대 이론일이다. 최대 이론일이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다. 그래서 증명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명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비엑서지와 엑서지는 간단한 식 전개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